다이어의 선 넘는 행동으로 인한 손흥민의 경로, 토트넘의 무패 행진의 그림자.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항상 긴장과 드라마로 가득 찬 순간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2023-2024 시즌의 11라운드 경기에서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토트넘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 중 하나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기는 오심으로 인한 논란과 함께 시작되었고 결국 다른 이유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이어가 주장 역할을 하려는 선 넘는 행동을 한 순간 손흥민은 경로에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에서 1-4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을 종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충격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다이어의 선 넘는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은 팀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며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현지의 다수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 논란은 경기 자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열렬한 팬들과 함께 다음 경기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팀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트넘의 무패 행진의 그림자를 드리우긴 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투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팀은 이 사건을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이어의 선 넘는 행동, 손흥민의 경로,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초강수 조치, 토트넘의 긴박한 순간을 조명합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찬 리그입니다. 2023-2024 시즌의 11라운드 경기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졌으며 다이어의 행동이 경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몰입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경쟁자들인 아스널과 아스턴 빌라의 패배와 리버풀의 무승부로 인해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상위 3위로 올라서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반 30분경 토트넘의 중앙 센터백 로메로가 석연찮은 오심으로 퇴장당하면서 팀은 10명으로 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주인공이 다이어였습니다. 그의 선수단을 지휘하는 역할에 거대한 부담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개의 클린시트와 믿음직한 커버 플레이를 제공하여 팀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동안 다이어에 대해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크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의 논란은 다이어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기 중에 주장 역할을 하려는 선 넘는 행동을 한 순간 손흥민은 경로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은 경기의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으며 토트넘의 수비 불안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팀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순간은 토트넘의 선수들과 팬들에게 감동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과 열정의 진정한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강화된 팀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프리미어 리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3-2014 시즌의 토트넘 vs 첼시 경기에서의 한순간은 이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다이어의 자신감이 높아져 팀을 이끈 순간부터 시작해서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던 중 다이어는 몇 번의 클리어와 커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반 추가 시간에 벌어진 일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르가 역습 찬스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중에 첼시의 잭슨이 고의로 반칙을 저지르면서 사르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선수들이 서로 충돌하고 뜯어말린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다이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에게 다가가 항의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팀 간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손흥민은 심판에게 항의하던 다이어가 경고를 받을 것을 염려해 뛰어가 손흥민은 다이어를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다이어의 행동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출전하여 자신감에 넘쳤고 팀을 이끄는 주장답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규정이 강화되어 주장이 아닌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면 경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저런 행동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의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긴장을 다루는 또 다른 예를 제시하며 팀과 선수들 간의 긴장과 감정의 고조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어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경기가 긴장 고조에 접어들면서 벌어진 이 미묘한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후반 6분 18초경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선 침투가 벌어졌습니다. 쿠쿠렐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노마크 단독 찬스를 향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페드로 프로는 결사적으로 들어가서 쿠쿠렐라의 찬스를 막았지만 이후의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뛰어나와 슈팅을 방어하며 실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쿠쿠렐라의 슈팅이 비카리오의 얼굴을 강타하자 비가리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기장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카리오가 치료를 받는 동안 다이어의 행동은 경기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어는 심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축구팬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항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이어는 오랜만에 출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으며 그의 자신감은 경기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고 팀을 지휘하기 위해 전술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의도는 다르게 보입니다. 다이어를 호출하여 수비 라인을 최대한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다이어를 치우치게 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찬 스펙터클한 경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과 감독의 미묘한 행동과 팬들의 열정이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으며 축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의 장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과 도전이 기다립니다. 다이어는 감독의 지시에 대한 믿음을 받아 자신감을 뽐내며 경기장에 나서고 그의 어려운 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받아들인 다이어는 비장한 얼굴 표정으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지시를 잘 알아들이고 팀 동료인 페드로 포로에게도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은 그의 역할을 강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지시에 따라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다이어였지만 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두 번째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축구팬들은 다이어가 발이 느린 것은 알겠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쿠렐라와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의 경기 중 손흥민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는 주제를 모르고 너무나도 선을 넘는 지시로 여겨졌습니다. 토트넘은 무선 방향으로 경기를 향해 나아가던 중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다이어의 노력 끝에 득점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기장은 긴장과 도전의 순간으로 가득 차며 축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의 연속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벤탄 로와 티아고 실바 사이에서 벌어진 한순간은 그런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판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이유는 공격수가 수비수를 맞고 공을 받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공격수가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을 경우 수비수를 맞고 공을 받아도 오프사이드로 판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수가 패스 미스로 공을 주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전문가들은 실바의 머리를 맞고 다이어에게 공이 이어진 것이 골절일까 패스일까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상황은 심판의 주관에 따라 오프사이드로 판단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축구팬들은 다이어 대신 손흥민이 라인을 분명하게 깨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다이어가 주장과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동시에 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경기를 4대1로 패했다는 결과보다 더 큰 문제는 주전 센터백인 판도페의 부상과 로메로의 추가 징계로 토트넘이 센터백 부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가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겁게 논의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항상 예상할 수 없는 결정과 상황으로 가득 찬 스포츠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 대신 21세 이하 유스팀 소속인 애슐리 필립스를 1군으로 콜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다이어 대신 필립스를 선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